그 아크로 서울 프레스트 입주 시장 흘러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다른 뭐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 같은 하이엔드 아파트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번 주가 그 아크로 서울 프레스트 62평 최고가 관련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56억에 거래가 됐다, 43층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물어보시는 것 같고, 또 나인원 한남 관련해서 분양 전환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어쨌든 이 하이엔드 아파트 시장에 대한 관심이 그 전보다 확실히 많아진 것 같고, 문의하시는 것도 아크로 서울 프레스트 어때요? 이런 문의가 아니라 막 어떻게 비교해가지고 답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금 뭐 55억 있는데 60억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아파트 사고 싶은데 한남동을 가야 할지, 뭐 나인원 한남 분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크로 서울 프레스트 뭐 최고가 찍었던데 분위기 어떤가요?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일단 아크로 56억은 또 말이 많았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실거래 신고가 된 후에 계약이 해제된 걸로 나와서, 신고한 게 해제된 걸로 나와서 이제 다른 분들이 뭐냐 이거 가짜 아니냐, 가짜 아니냐 이랬는데, 이제 이거는 알아본 결과 이제 그 처음에 신고할 때 서류가 미비해서 취소가 되었다 다시 동일 날짜에 이제 등록된 걸로 확인이 돼서 진짜 실제로 56억에 거래가 된 걸 확인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아크로 포레스트는 요즘에 또 매매 문의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아크로가 현재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는 매매하기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런 문의를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긴 해요. 네. 지금 아크로 서울 프레스트 가격이 지금 굉장히 혼란기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 중에, 예를 들면 그 전에 77평 같은 경우에 원래 한 60억 초반 뭐 이런 식으로 60억 이 정도를 부르고 있었는데, 62평이 방금 이번에 56억에 거래되기도 했고, 그래서 호가가 그것보다 더 높은 호가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2평이랑 77평 호가가 거의 비슷한 상태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77평의 전세 호가가 40억 중반인데 그 매매 호가가 60억 이러니까 그 갭이 너무 작아버리는 거죠. 75%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갭이. 근데 이게 이 75% 정도 되는 갭으로 계속 갈 수는 없을 거거든요. 이게 전세 가격이 만약에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매매 가격이 올라가거나 이래야 맞는 거지. 지금 서울 아파트가 이 전세 가격이 75%인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혼란이 많은 상태인데,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 대략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크로 서울 프레스트는 사실 그 전에 최근까지도 그 매수보다는 전세나 월세 임차 수요가 월등히 많았어요. 그런 문의가 월등히 많았는데, 그런 이유가 일단 아크로 서울 프레스트 같은 하이엔드 주상복합 한강뷰 나오는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다, 이 수요가 많은데, 그 안에서 아크로 서울 프레스트 바로 앞에 부영호텔 부지가 또 건축이 되고 있고 허가가 지금 났잖아요. 이제 건축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49층짜리 호텔이 들어온다,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온다 이러니까 그거를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예 다 젖어 있으면 그걸 보고 이 정도면 난 살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못 살겠다 라든지, 아니면 이 정도 이미 그게 가격에 반영이 돼 있으니까 다 지어져 있는 거면. 근데 앞으로 그런 그 미지 영역이 남아 있으니까 그게 지금 매수 심리에 반영이 되고, 매수보다 그냥 일단 전세로 살아보자. 왜냐면 지금 2년 만약에 살아보는 거 그냥 2년 살고 나갈 뿐이라면 나중에 몇 년 후에 부영호텔 부지가 들어오고 이게 상관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세 수요가 엄청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갭이 이렇게까지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사실 더일이나 나인원 같은 아파트의 갭이 이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죠. 아크로 서울 프레스트가 그런 부영호텔 부지나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리고 그 한남더일이나 나인원 한남처럼 대지분이 많지 않다는 거, 그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거 왔을 때 대지분 많은 단독주택이나 한남더일 같은 아파트들은 잘 버텨줬는데, 타워팰리스 같은 주상복 아파트들은 막 반토막 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부담, 그리고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세계 자산시장 거품이 무너졌거나 이럴 때 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정도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분들은 사실 단기간에 막 매각하고 이럴 생각으로 사는 건 아니고 거의 그냥 평생 살 집 같은 개념으로 사는 건데도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의 그 예를 들면 전세 가격 45억, 뭐 매수 가격 60억 이게 가능한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나인원 한남이나 한남더일 같은 것들은 전세로 들어가고 싶은 수요보다 그래도 그 매수 수요랑 밸런스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아크로 서울 프레스트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62평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체감 시세가 한 30억 후반에서 4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최근에 40억 거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번에 매매 가격은 56억이 나왔고 네네. 그러니까 62평도 비슷하게 뭐 10억대 갭인 거죠. 그리고 또 77평은 원래도 그랬지만 한 60억 언저리 정도가 그 매수 시세였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붙어버린 게 77평에 대한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매물은 아크로스호플레스 전반적으로 전세든 월세든 매매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77평 구조가 특이하다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77평까지 필요 있겠어? 이런 것 때문에 62평을 많이 찾았고 그리고 그때는 메리트가 있었던 게 맞는데 그 아무리 그래도 같은 가격이면 77평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가격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77평 같은 경우는 그 가족끼리 같이 산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77평 구조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한 선호도 뭐 이런 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그 논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가격적으로는 77평이 메리트가 생겨버린 것 같다. 62평에 대한 수요의 절대량이 너무 많아졌었어 가지고 전세든 매매든. 그래서 지금 77평에 대한 그 메리트가 생겨버린 것 같다. 근데 이게 지금 아크로스호플레스 같이 이렇게 입주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이런 순간들이 잠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77평을 보는 분들은 지금 현명한 판단하면은 좋은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근데 이게 또 한 주 한 주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 매주 달라지고 지금 뭐 거래 호가들도 막 들썩들썩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62평 그 매수 호가랑 매도 호가랑 77평 매도 호가가 이렇게 거의 60억에 근접한 상태로 계속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62평 60억 호가랑 77평 60억 호가랑 층이 다르긴 다르죠. 그 77평은 10층대고 그 62평 60억 호가에 나와 있는 거는 40층대 이런 거니까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차이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77평이랑 62평 그 면적 대비로 봤을 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매주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77평 매수 문의도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해주신 것 같고 저번 주는 또 이제 저희 고객분들도 보면은 아크로에서 이제 전세를 살 걸 결정을 하셨지만 요즘엔 또 매수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해서 이제 똘똘한 한 채로 이제 한남동 쪽도 이렇게 많이 보시고 근데 진짜 그 말대로 이렇게 진짜 이 틀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뭐 성수동 아니면 한남동 이런 식으로. 그 더일 나인원이랑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또 제가 이번 주는 참 특이했던 게 62평이 이제 저희가 거래가 되긴 했는데 그동안 이게 그 62평을 이제 광고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손님들이 와서 이제 방문하시는데 이번엔 정말 특이하게 전부 다 싱글 분들이 근데 싱글 분들이 살기 너무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더라고요. 62평 자체를. 그러니까 보통 아크로스호플레스 막 전세 40억이다, 뭐 매수 56억이다 이러면은 저런 데는 누가 살까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걸 많이 궁금해하셔가지고. 근데 좀 신기한 건지 뭔지 아크로스호플레스가 그런 분들 취향인 건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싱글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형 굉장히 젊은 분들. 네네네. 그러니까 나인원 한남더일 같은 데는 가족분들이 많을 텐데 아크로스호플레스는 확실히 조금 젊은 싱글 분들의 수요가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 젊은 분들도 이제 매수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남더일을 이제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정말 젊은 분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분한테는 한남더일이 겉모습에서는 이제 깊음과 이제 전통이 느껴지는 이런 게 있지만 이 내부를 봤을 때는 요즘 젊은 감성에는 약간 이제 올드한 느낌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매수를 좀 망설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지 지분율 이런 걸 다 떠나서 자기가 이제 살려는 그런 게 실 거주하려고 할 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한남더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확실히 젊은 그 부자라고 했을 때 한남더일이랑 나인원 한남을 같이 비교한다 그러면 더일을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나인원 한남 보면 워낙 커뮤니티 잘 돼 있고 주차장 같은 거 막 그 번쩍번쩍하게 막 예쁘게 고급지게 돼 있고 이런데 한남더일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첨단이었겠지만 뭐 음식물 쓰레기통 같은 거 요즘은 아예 부엌에 그 세대 내 부엌에 있는데 그때는 층별로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적응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커뮤니티 같은 거 전혀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프라이빗하고 한적한 게 좋다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젊은 분들은 좀 이렇게 나인원 한남이나 아크로스호플레스를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커뮤니티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젊은 분들한테는 이 주거지 선택에서 예전에는 이제 한남더위 같은 경우는 이제 할 때 무조건 대지 지분율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셨는데 그 서브프라임 그때처럼. 네. 근데 지금 젊은 분들한테는 그것도 고려 부분의 하나지만 그다음에 주거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하는 것 같아요. 커뮤니티나 이런 부분 매수하면서도.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다르다. 그다음에 한남더위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옛날 집 같은 분위기가 많이 느껴지긴 하죠. 네. 그 나인원 한남에 대해서 최근에 네네. 분양 전환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물론 영상 같은 걸로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많이 또 보시겠죠. 뭐 안에 구조나 이런 그렇죠. 것들은 네. 저보다 또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네, 실제로 근데, 보긴 했지. 그렇죠. 근데 또 집이라는 게 그 네네. 영상에서 담기지 않는 그런 뭐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또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물론 내부 다 봤지만 뷰도 봤지만 네. 실제로 어떤가요? 이런 거 물어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영상으로 다 전달이 안 된다고 그 소비자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거 관련해서 나인원 한남 실제로 내부 봤을 때 그 사람 살고 있는 집을 본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느낌을 전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나인원 한남도 지금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를 봤을 때 제 느낌은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이 구축에 비해서 신축이라는 느낌은 강하게 들고 그 안에 이제 내부 모습은 그러니까 보통 지금 요즘에 청담동에 있는 이런 고급 빌라랑 내부가 이제 이 구조가 비슷해요. 이게 안쪽으로 서브 주방과 이제 이렇게 메인 주방과 서브 주방이 있고 그다음에 마스터 존과 서브 존이 이렇게 나뉘어 있고 중간에는 거실이 있고 구조는 이게 똑같은데 확실히 이제 안에 내부 들어갔을 때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톤이 화이트 톤이나 이제 그레이, 베이지 톤 이렇게 세 가지 컬러를 쓰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이제 신축이라는 느낌이 들고 구조도 잘 빠져 있어요. 예, 구조도 잘 빠졌어요. 그리고 약간 아크로에서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서브 주방이 인덕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한남동이나 한남 나인원이나 이게 청담동을 가면은 서브 주방이 이제 거의 다 가스레인지를 막 사용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말 실제로 요리를 한다면 이제 이쪽이 조금 더 저는 이제 주부로서 막 이런 거 여자분들 네. 그래서 62평을 보실 때는 이제 싱글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싱글분들은 집에서 별로 요리 같은 거 안 하시니까 네. 그런 내부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공간은 뭐 요즘들은 다 서브존, 마스터존 이렇게 잘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봐서 좀 약간 신축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인원 한남 관련해서 뭐 주공 아파트 같다 이런 겉모습 보고 평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외관. 또 그러니까 아주 나쁘게 봤을 때 그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저층에 네. 똑같이 생긴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 주공 아파트 같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사실 똑같이 이렇게 저층 아파트들이 배열돼 있다 그래도 나인원 한남은 그래도 나름 고급지고 그 대로변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한적한 느낌이 들면서 소음도 없고 네, 조용히 그리고 네. 그 꼭 4동 5동 아니더라도 그 중간에 있는 동을 가도 물론 앞동 뷰가 보이는 건 맞지만 꼭 뷰에 이렇게 그 우리나라가 원래 그렇게 뷰에 집착하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죠. 들어서 이제 한강뷰 이런 바뀌었지, 것들이 이제. 생긴 게 사실 얼마 안 된 거예요. 이런 네. 고급 아파트 시장도 얼마 안 된 거지만 그래서 그런 그 연배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랑 그 젊은 분들 중에서도 취향이 완전 갈리는 거죠.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랑 나인원 한남은 사실 완전 취향이 갈리는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같은 거를 안정감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서에. 그 뭐 40층에 높은 층고랑 막 이런 게 다 사방으로 뚫려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정감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늑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 뭔가 이렇게 묵직하게 깔려 있다 그래야 되나? 근데 나인원 한남은 그 일반적인 경우로 볼 때는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느낌 든다고도 보통 얘기 많이 하시고 적응이 안 된다. 물론 좋지만 그 매일 일어나면서 한강뷰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엄청 좋지만 아직은 적응이 안 된다. 막 이런 느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방문을 도와드렸는데 네. 막 그때 이제 보시면 막 이래. 아이고 이거는 살 그게 맞아요. 이제 이렇게 사기는 좀 그렇네. 살기는 좀 그럴 그렇지. 것 같아. 네. 이런 식으로 그렇지. 예, 표현을 많이 하세요. 이제 네.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맞아요. 예. 그런 분들 보면 보통 거주지가 한남동이시던가 아니면은 뭐 갤포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막 네. 갤러리아 폴에 네. 그래서 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아크로 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한남더일은 아주 그 프라이빗한 걸 원하는 연예인 분들이나
프라이빗한 걸 좋아하는 젊은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좀 연배가 있고 그 네. 전통적인 그 안정적인 거를 좋아하는 분들이고 아크로스 서울프레스는 방금 말씀하신 젊은 분들 중에서도 싱글 분들이 많고 대표 젊은 네. 영리치 분들. 그렇죠. 근데 나인원 한남이 그 중간에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수요가 많고 가격이 지금 이 하이엔드 아파트 시장에서도 거의 제일 비싼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지금 거래가 뭐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나인원 한남은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가정이 있는 분들이나 좀 안정적인 것 좋아하고 그리고 그 위치도 좋고 하니까 그런 한남더일의 그런 풍수적인 거는 한남더일보다 떨어진다고 할지 몰라도 그걸 상쇄할 만큼 커뮤니티나 다른 것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신축이고 이런 거 때문에 나인원 한남이 좀 폭이 더 넓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수요를 빨아줄 수 있는 폭이 좀 넓은 것 같다. 확실히 이제 느낌이 달라요. 그 주차장 같은 거 봐도 그죠. 그러니까 나인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 들어갈 때부터 이제 약간 그 갤러리 온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에서 굉장히 주차 부분에서 나인원은 젊은 분들이 많이 만족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남더일이나 나인원 한남의 주차장에 갔을 때 느끼는 게 차량은 그러니까 물론 다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고 네네. 좋은 아파트지만 그죠. 또 그게 어떤 층이 많이 살고 어떤 연령층이 많이 살고 어떤 성향의 분들이 많이 사는지 이런 게 느껴지는 게 한남더일은 생각보다 그냥 오래된 국산 차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많아요. 네. 그게 그 또 연배 있는 또 그러니까 부자분들은 또 그런 거 많이 있으신 타기도 분들은 하고. 그런 걸 별로 상관 안 네네. 하시잖아요. 차량 네. 같은 거. 네. 근데 나인원 한남이나 아크로스 서울프레스는 확실히 이게 그 젊은 그런 거를 좋아하는 뭐 그 슈퍼카 차- 이런 거를 슈퍼카 좋아하는 젊은 부자분들이 많은 그런 느낌이 주차장에만 가도 한눈에 느껴지는 그런 차이가 맞아요.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차를 하면서 주차하기가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양옆으로 너무 좋은 차들이 있어가지고 람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네,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거를 보고서 어떤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지 대충 사는 분들이 어떤 연령대가 있는지 이렇게 차량만 봐도 좀 짐작할 수가 있다는 느낌. 네. 약간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지금 아크로스 서울프레스트 입주 시장이 한창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 가격이 아직 안정되진 않았고 지금 막 혼란기가 있고 그러는 와중에 막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거래가 하나하나 될 때마다 뭐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지가 않고 매물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래가 하나하나 될 때마다 이목이 되게 쏠리는 느낌이고 거기다가 지금 나인원 한남의 그 분양 전환 이슈가 거의 뭐 이번 주 다음 주 막 이렇게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더 뭔가 혼란에 대해서 한층 더 그 가미시켜주는 막 그런 생각이 많게 지금 수요자분들이 생각이 많게 하는 그래서 전세 거래는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되지만 이 매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지금. 그죠. 네, 게다가 그러니까 이건 뭐 세계 자산시장 막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막 이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50억짜리가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이 빠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이럴 때 한남더일 같은 대지분 많은 아파트가 받쳐주고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근데 아직까지는 좀 탄탄한 것 같다.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이나 매수를 고려하는 분들이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3월이 아무래도 이 고급 아파트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 같고 3월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따라 이 가격 형성이 될 것 같아요. 3월 끝나고 나서 이제 5월 전에 또 그 세금 때문에 그때까지 팔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전에는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지금 매도하시는 분들도 사실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벌써부터 마음이 급해서 막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만약에 그 6월 전에 팔아야 되는 매물들이 갑자기 4월 말 막 5월에 나오게 되면 그때 오히려 더 원하던 시세가 여긴데도 그거보다 낮게 팔아야 되는 막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게 더 리스키한 걸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그 가격에 대해서 지금 시세가 꼭 고점이 아니더라도 어깨에서 판단 느낌으로 판다든지 이런 거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다들 하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저희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또 아크로스 서울프레스트나 다른 아파트들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또 꾸준히 그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